경남 시청허브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오픈을 박재열 부장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창업과거리 축제는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엔젤투자협회, 포스코 아산나눔재단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되는 행사입니다. 올해 창업과거리 축제는 시청허브센터가 주관하고 총 4개 기관에서 6월 14일 수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3일간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과거리 축제 1일차 창업 인사이트는 학생과 직장인 신분에서 창업을 하게 된 4분의 대표님을 모시고 창업 스토리와 창업을 하면서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앞에 계신 저희 대표님들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해드릴 텐데요.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관객분들께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고등학생 창업가 주식서랑 유도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요.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코딩 교육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유도희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대학생 창업가 그라인더 김수현 대표님이십니다. 수강상품에서 라이트라이크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그라인더 김수현입니다. 네, 다음은 직장인 창업가 위커스 이승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 운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위커스 이승선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전문직 창업가 주식회사 7 김형호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전통의학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꿈꾸고 있는 주식회사 7일의 대표 김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어떤 사업 하고 계신지 제일 왼쪽에 앉아 계신 유도희 대표님부터 저희 3분 정도 시간 있거든요. 간략하게 사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앉아주시고. 현재 모든 초중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800명의 다른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을 받고 있지만 아이들이 코딩을 잘 하지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코딩하는 친구들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다른 활동하는 친구들이 더 많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이유를 영어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 교육을 진행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용어로 어려운 코딩을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코딩에 흥미를 잃고 따라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가 아닌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김수현 대표님. 저는 이제 라이트라이크랑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나 제이스트 아니면 한두 배출 경험할 수 있는 제품들을 모아서 편리하게 한 박스로 받아볼 수 있는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들을 접하는 그 경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이제 배송비 부담이나 아니면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고객이 이 제품들을 잘 만나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하게 한 박스로 배송하는 솔루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한테 지금 이제 150종 정도의 제품이 인정을 해있고 이게 이제 3종 이상으로 늘어나가는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승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스타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인 스타트업 운영 솔루션이고요. 지금 주로 공간 운영 목소리가 저런지 마이크를 감사합니다. 구인 운영 솔루션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흔히 보시는 그 키오스크를 활용을 해서 온라인 예약 결제와 연동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결제 및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한 170개 이상 공간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회원 수는 어제 기준으로 한 33만이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저희가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건 과거에는 오프라인만 이렇게 결제가 된다거나 예약이 된다거나 이런 키오스크의 한계도 있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통합을 하면서 각종 서비스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그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세라젤리에서 이렇게 예약 솔루션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학원에서 수학관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거나 하면서 저희가 공간 운영을 조금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한계를 좀 극복하고 싶어서 AI와 IoT를 결합해서 그 자율 대응형 키오스크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선생님. 네, 분야가 좀 독특해서 비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가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의료 시스템의 건강보험 재정이라든가 사보험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지금 각 국가의 전통의학에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은 이제 한의학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데 이 전통의학 시장이 기존에 있었던 그 주류의학, 양방의학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좀 마이너하고 또 많이 아날로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따라서 많은 산업, 특히 IT 산업이 이런 전통의학에 서포트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서 시장에 어떤 틈새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앞으로 점점 각광받고 있는 이 전통의학의 분야에 IT와의 결합을 통해서 데이터의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이 전통 지식들의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이 하나로 모여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그 로드맵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위하고 있는 서비스는 국내 그리고 해외에 우리 한의학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가 이번에 창업 인사이트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고등학생과 대학생과 그리고 직장인에서 창업을 하게 되신 분 그리고 한의사라는 이제 좀 유명하신 직업을 갖고 계심에도 창업을 하시게 되신 이제 네 분을 이제 모시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는데 각각의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유도희 대표님부터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려면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름의 게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한 사용자가 게임에 접속을 해서 생존, 돌을 캐고 나무 캐고 이런 식으로 생존을 진행하는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인데 이제 거기에 코딩을 결합을 하면은 내가 항상 경제 게임이라던가 전쟁 게임이라던가 그런 내가 원하는 모든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유튜버들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데요. 제가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알게 된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재밌다고 꼭 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꼭 저 유명 유튜브에 출연을 해야겠다. 근데 그 출연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들려면 개발을 배워야 되니까 도서관 가서 막 개발 책도 보고 이러다가 이제 그 유튜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콘텐츠를 만들 사람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콘텐츠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천만 원?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중학교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많은 코딩 콘텐츠와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해 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뭔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성화고를 가고 싶었어요. 이제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는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쿨이라고 하는 창업 동아리가 활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저는 몰랐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꼭 이 동아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들어갈까 하다가 루나라는 이름의 사회적 IT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는 루나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의 10대 코딩을 알려주자 고민인 호랑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22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프로젝트에서 대회 막 하고 이러다가 23년도에는 실제로 학교나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모임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고등학생이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창업에 대해 좀 왠지 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학교에서 지원을 잘 해주나요? 저희 학교가 이제 창업 동아리가 창업진흥원의 청소년 비즈니스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사업 시작한 20년이 됐는데 저희 지금 교장 선생님이 비즈니스 사업 시작할 때부터 쭉 같이 해오셨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창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각자의 뭐 디자인, 개발 이런 분야에 뛰어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야 뭐 하자 라고 하면은 예 끌어모아가지고 쉽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김수현 대표님. 사실 저는 이번이 첫 번째 창업이 아닌데요. 이번이 세 번째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제 첫 번째 창업은 제가 지금 27살이고 20살에 첫 창업을 했었어요. 이제 공항 미디어 스타트업 깃불이라는 거기에 이제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한 8개월 정도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매운맛을 보고 스타트업 진짜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만뒀었거든요. 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어딘가 인턴으로 잡혀갑니다. 이제 깃불 하던 당시에 만났던 다른 이제 좋게 봐주시는 큰 스타트업에서 와가지고 사업을 한번 배워봐라. 배우기 너는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시더니 열심히 이제 창업을 가르쳐 주시고 사업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 다시 돌아오니까 또 창업이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약간 주위에서 창업은 병이다. 이제 못 끊는다. 중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저는 그랬던 것도 같고 또 되게 가슴이 뛰는 일을 어떻게 보면 안전한 환경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지원도 많은 편이고 공간이나 아니면 작은 지원, 정책적으로도 이제 선배들과의 연결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이 환경을 벗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내 커뮤니티 스타트업 창업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이메일 커뮤니티 스타트업이었고요. 그거는 학내에서 잘 돌아가면서 지금 자동화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그 이후에 좀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을 바꾸는 일이 해보고 싶다. 학교를 벗어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위에 또 좋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창업을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창업을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는데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 주위에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뭔가 이 온몸을 다 바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뭔가 실제로 뭐 이제 저희 팀원끼리는 10년 뒤에도 쪽팔리지 않을 사업이란 무엇일까? 세상을 진짜 바꾸면서 내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몰입해지라는 경험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고 대전에 있었는데요. 대전에서 진짜 놀 게 별로 없거든요. 유명하잖아요. 노잼 도시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계속 일하고 하다가 작년에 이제 저희 올라와서 조금 더 큰 곳에서 좋은 분들을 또 많이 만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창업은 병이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하고 계신 사업에서 엑시트를 하게 되면은 또 창업을 하실 거예요?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체력이 20대 초반이랑 후반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얘기하는 게 조금 그리고 건강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창업을 하다 보니 건강이 너무 상해서 진짜 다시는 안 해야지라고 주위에서 맨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들 거짓말 하지 마라. 너 이거는 만약에 엑시즈를 하면은 또 창업을 할 거고 그때 또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승찬 대표. 근데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20대 좀 체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30대 중반이 되니까 좀 고관을 하기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하는 처지는 아닌 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또 부끄러운 게 너무 순수하고 좋은 의도지만 굉장히 좀 연쇄적인 목적이 강해서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제가 어렸을 때 조금 가정 환경이 순탄치는 않았어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가서도 모든 목적은 창업이라는 단어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모든 목적이 다 취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토익 봐보신 분께서 이제 보통 토익 처음 보면 신발 사이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발 사이즈 270이거든요. 근데 255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 사이즈보다 안 나온 사람 보기 찾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번호 한 번으로 찍어도 신발 사이즈가 나와서.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사실 대학교의 모든 시간을 취업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결과로만 보면 현대모비스기술연구소라는 곳에 입사를 했는데요. 여기도 그 당시 입사일이 명확했습니다. 연봉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당시 2012년도에 그 뉴스가 그렇게 떴었거든요. 그 외에도 대기업 한 4개 정도 합격을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되게 좀 신기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회사를 다녔었고 연봉이 뭐 낮지도 않기는 했었는데 좀 충격적인 개인적인 사건은 그 게임을 좀 했습니다. 이제 회사 다니다가 좀 놀기도 잘 놀았는데 L이 들어가는 좀 돈이 많이 쓰는 그 유명한 과금형 게임인데 지금도 아직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다가 만나게 된 대표님이 계셨는데 이게 한번 충격밥 먹으러 오라고 진짜 찾아갔었거든요. 고르기 전란지에. 근데 바라보는 모습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전에 봤던 사람은 대부분 잘 취업해 있는 선배들을 봤었는데 그리고 혹은 항상 회사원들을 봤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마흔이었었는데 사실상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그냥 그거를 인생을 설계해서 하는 모습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회사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위에서 하는 분이 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억울하다고 느꼈었는데 이제 이건 되게 상대적인 거긴 한데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만족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제가 미래의 제 모습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었고요. 그러던 차에 사실 되게 연쇄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스터디 카페를 회사 다니면서 투잡을 해서 오픈을 해보려고 이제 술 먹다가 또 동기들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연히 잘 됐거든요. 그래서 2호점 오픈하고 그리고 이것도 매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다닐 때의 연봉이랑 잠깐 하루에 1시간도 안 썼는데 이거 돈 버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거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매장하고 그래서 오픈을 시켜주다 보니 사람들이 계속 오픈을 주변에서 해달라고 해서 지점들 오픈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오픈을 할 때 배운 게 어떻게 보면 좀 도둑질이라고 제조업에 있다 보니까 원가 절감에 대한 게 굉장히 컸었거든요. 맨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것만 배웠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적게 투자를 해서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맨날 연구하고 다니면서 공장을 막 다 쫓아다니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비용을 낮추면서 수익은 환원시키고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테리어 수준으로 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다 보니 지점을 그래도 한 45개 정도 오픈을 시키고 총 한 60개 정도 제가 스터디 카페 오픈시키고 여기에 법인은 좀 지금 매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청년 창업 상업교를 입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감형 솔루션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전에는 느꼈던 점은 사실 굉장히 연쇄적인 이유로 창업을 시작하긴 했는데 이걸 하다 보면 돈만 쫓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 돈만 쫓아서 잘 되는 사람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막 서로 돈만 보고 일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게 되고요. 돈 떼이는 경우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 그냥 조금 더 이렇게까지 세상을 바꾸는 만한 정신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자꾸 그 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결국 계속 테크를 좀 더 디벨롭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래도 밥은 먹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몇 년도에 아, 됐어요? 2013년도에 입사해서 19년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면은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없었을 때이긴 한데 네네네. 잘 먹기도 했고, 실은 너무 모비스 나오면 웬만하면 다 된다고 잘못 들어가지고 대충 막 써서는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싶어서 지원 사업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청년 창업 사업교육가 거의 첫 지원 사업이라 싶습니다. 김현우 선생님 가장 궁금했습니다. 네, 우리 분야별로 대표들 모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를 나이 순서로 10대, 20대, 30대 저는 이제 가버림을 하면 50이 다 돼가는 40대 중후반에 살아온 날에 비례해서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서사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사실 뭐 저도 왜 창업했냐고 하면 사실 2박 3일짜리 스토리텔링이고요. 그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전 전공이 두 개입니다. 원래는 전기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 석사까지 마친 이제 나름 공부 쪽으로 연구 쪽으로 좀 특화되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계기에 의해서 다시 한의대를 들어가게 됐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한의사 면허 취득을 하고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전임이 펠로 교수죠. 임상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공학을 전공하고 이게 싫어서 한의학을 간 케이스가 아니라 당시에 공학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의 맛을 받고 이런 도구가 있으면은 많은 가치를 더 밸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어쩌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한의학이라는 컨텐츠를 접하게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한의학이라는 이 소재가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좋은 도구를 만나지 못해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한의대를 다니는 내내 어떻게 하면 공학과 한의학을 접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련을 하면서 환자를 볼 때도 의료기기 개발도 많이 했었고 어떤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한의학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 국제학술대회 논문도 많이 냈었고 이런 좀 연구자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교수가 돼서 연구도 하고 어떤 그 한의계 내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동신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가 서울에 한방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는 그 대학병원의 병원장까지 이제 병원장으로서 병원 경영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 저는 궁금하던 사람이어가지고 경영에는 소질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처음에는 그랬었지만 그래도 도전 정신과 언제 내가 남의 돈으로 병원을 경영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경험을 해봤었는데요. 운도 좋았고 주변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별로 좋지 않았던 병원의 사정이 매우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병원장을 40대 초반에 맡으면 그게 첫 케이스였거든요. 성공 케이스가 나와서 이대로 계속 가라 하는 얘기가 옵니다. 근데 경영을 하다 보니 이제 학교에 있다가 또 역시 대학병원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공학과 한의학이라는 거에 전공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냥 병원장으로서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은 내가 지금 환자를 하루에 20명, 30명 환자를 봐서 치료해주는 이 업도 되게 보람되고 가치 있는 업이지만 내가 공학이라는 도구를 풀로 활용을 한다면은 하루에 30명이 아니라 300명, 3만 명, 3,000명, 3만 명을 치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완전히 사표를 내고 지금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서 창업을 해서 지금 IT와 한의학의 결합이라는 것으로 저희의 미션과 비전을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인데요. 아마 모든 대표님들이 겪으셨었던 일인 것 같긴 한데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었던 뭐 위험했던 상황이나 아니면은 힘들었던 점은 따로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저희 김현우 대표님부터. 네. 사업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위험한 점, 사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이 지옥이고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약간씩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좀 여유가 묻어나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패해도 또 도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전문직인데다가 그리고 저희 팀원들은 모두가 다 고학력의 나이도 많은 팀이에요. 왜냐하면은 소재 자체가 좀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결국 팀의 한 반 정도는 의료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발팀들도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그분들이 더 나은 커리어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를 믿고 와서 같이 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 자체도 사업이라는 언제든지 흥할 수도 있고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부끄럽죠. 살아온 그 나를 생각해 보면은 과감하게 대학교에서도 사표를 내고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이게 실패한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그런 공포감에 좀 쌓이는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소재가 상당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궁금해하시는 건 많은데 이 이해도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설득을 하거나 또는 클라이언트들을 설득을 할 때 이게 길어져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마이너한,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지만 또 너무 유니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소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의학이라는 게 기술이 이제 테크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근간은 한의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밀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없었었나요? 그러니까 한의학뿐만 아니라 사실 의료와 기술의 결합에 대해서는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사회자님께서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의료의 끝은 결국은 의사와 또는 이제 그 의료인과 환자의 스킨 컨택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접촉, 만나는 거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 의료 행위를 하는 거가 그것이 최종 결과물이지 이 최종 결과물까지 어떤 기술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도전한 많은 혁신적인 의료 테크 기업들이 빚을 말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로 의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의학과 기술을 결합해서 한의사를 기술로 치환한다. 또는 한의학의 어떤 판단 모델을 기술로 모두 치환한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본질적으로 환자를 위하는 이 중요한, 이 소중한 어떤 가치를 가진 학문이 환자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리고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이런 정도를 서포트 해주는 것으로서 ICT 기술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에서 저희는 목표를 가지고 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찬 대표님. 네, 전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결혼식 전날 서버가 터졌는데요. 서버가 터졌다는 의미는 경험해 보셨듯이 인터넷 하나가 화면이 하이킹해서 서비스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즉슨 저는 2초에 한 번씩 전화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고 결혼식 전날 저희 부모님께서 여수에 계시는데 올라오셨는데 오시러 가는 사이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가 계속 울려서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 됐었고 그 전화를 밤늦게까지 받아서 와이프 혼자 집에 있고 다음날 결혼날도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서버 터지고 이게 해결은 되긴 했는데 일부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의 출동들이나 이런 하드웨어가 그 좀 연동이 돼 있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바로 결혼식 끝나자마자 저는 그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릴레이 교체를 한다는 이런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고 돌아오니까 밤에 또 새벽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미안함이 컸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개인 삶을 포기하는 건 크게 개의치 않은데 이제 뭔가 그걸로 인해서 제 가족들에게까지 뭔가 피해를 주는 느낌이 든 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거는 다들 공감할 것 같은데 사실 뭔가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게 전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리 그 뭔가 창업가로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어차피 하는 일들은 누군가는 안 했던 일들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조언을 듣는다고 해도 사실상 원하는 대답을 들었다 할지는 그게 정답도 아니고 그리고 물어볼 사람조차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없어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뭔가 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를 권유를 많이 하긴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조금은 아까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 거를 설명하는데 한참 걸려야 이제 뭔가 이해를 일단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뭔가 고민 상담하고 이런 부분이랑은 다르게 계속 그냥 누군가에게 뭔가 물어보는 일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취미가 산책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혼자 걸으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답을 내고 그 다음에 날이 되면 아 내가 어제 틀렸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내가 또 어제 틀렸구나 이러고 조금은 하다 보니 차라리 뭔가 그 불안한 어둠 위로를 계속 걷고 있는 듯한 느낌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립니다. 네, 김승현 대표님. 사실 앞서서 이제 창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 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만큼 그게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되게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가 전혀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미션을 굉장히 또렷하고 그리고 좀 거대한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미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팀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조직이기도 해요. 모두가 이제 이걸 너무나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걸 위해서 본인의 어떤 청춘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여기에 이렇게 갈아놓고 있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고 그걸 해소시키는 미션을 제시하는 또 이제 다음 단계에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게 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되게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하면 그것도 팀과 주위에 도우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이제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잘 벗어난다면 다음 단계로 쉽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팀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한 번씩 겪는 단계이니 이 단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좀 그냥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라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선배 대표님들도 좀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다른 힘든 부분이라면 앞서 이제 대표님들이 말씀해주신 거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지속 가능성 영역이라는 게 이제 특히 이 영역에서 제품들을 파는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을 한다는 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도 그렇게까지 유망하지 않은 비즈니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워지고 프리미엄 상품의 영역에서 이 제품들을 소개하고 유저들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수단들을 제시를 한다는 게 되게 이 정도 사이즈의 팀에서 되게 어려운 목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투자자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대표님들도 걱정 많이 해주시고 팀원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근데 저희가 결과 없이 증명하면서 좀씩 이제
대목을 불식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저 개인적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체력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가 좀 공감이 정말 안 되실 수도 있다고 느끼는데 저는 20대 초반까지 단 한 번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공부를 진짜 하는 4시간 정도 할 때나 아니면 밤을 새서 술을 먹을 때나 뭐 시험 공부를 하다 일주일씩 밤을 살 때 진짜 힘든 적이 없었는데 얘는 축구도 했었고 허벅지 엄청 튼튼하거든요. 창업을 처음으로 너무 힘들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 거의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정부지원서 서류 쓸 때 그렇게 했는데도 떨어졌을 때 그리고 팀원들이 이제 힘들릴 때 하루에 거의 진짜 10시간, 12시간씩 원어원 미팅을 하면서 한 사람당 1시간, 2시간씩 붙잡고 대여섯 개 미팅을 하루 계속 진행하면서 내가 뭔가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체력적인 한계를 너무 심하게 느꼈어서 주위에 창업하신다는 대표님들한테 했고 이제 조교배분들한테 2년 전에 운동을 하고 이제 루틴을 잘 만들고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창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위기들을 만나서 저희 사실 막 예비 창업을 벗어나기는 법이 이번 주에 들었고 그래서 위기라고 한다면은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에 대한 거 물론 이제 저희 팀에는 저만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고 물론 대학생이라고 하고 어리시다고 느끼시겠지만 더 나이가 다 많은 팀원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분들한테 동기를 한다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 조금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고등학생으로서 어려운 걸 꼽자면은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통장을 만들어갈 때 부모님이 같이 하잖아요. 사인을 부모님이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성년자가 하는 사인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인을 설립을 할 때도 제가 사인을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다 법정 대리인의 사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고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려거리 서류청이고 사인만 4명씩 하고 이러니까 저 느려지는 거예요. 2-3일씩. 이제 오늘만에도 생겨서 이런 게 있다. 청진원 원래 이제 제가 정부지원 사업을 지금 하는데 청진원에서 정부지원 사업 받으면은 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 법인 설립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니까 저는 미성년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청진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었던지 그냥 다른 비용으로 법인 설립해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이런 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신용카드 이런 건 만들고 저는 이제 신용이라는 게 없는 나이니까 신용카드도 만들기 좀 어렵고 이런 게 조금 고등학생으로서의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쨌든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오늘이 이제 인정돼서 밖으로 나왔지만 저는 내일도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시간의 부족함?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9살이시면 6개월 정도 남으신데요. 네, 6개월 되면 끝나게 되시니까 조금만 더. 네. 네, 다음은 여기 대표님들 중에 선행 투자 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투자를 받으신 분들. 네. 혹시 투자를 받으실 때 뭔가 아마 여기 관객분들 중에 이제 예비 창업자도 계실 거고 창업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투자를 받을 때 이런 걸 좀 알아가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초기 투자를 2군데에서 받았는데요.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카이스트 청년사업투자지주랑 그다음에 하나은행 그 계열인 하나벤처스 2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초기 투자를 받을 때 사실 좀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연락이 되게 많이 왔고 여러분들을 만나볼까도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기준이 좀 명확했던 게 어차피 초기 라운드에서 받을 수 있는 돈도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밸류를 엄청나게 올려봐야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무리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들에서 받자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 2군데를 골라서 3군데를 나가 2군데에서 받았고요. 그들을 고른 기준은 첫
저희는 퀘스트 창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임팩트 투자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제 이 소셜벤처 시장 내에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임팩트 시장에서 어떻게 커나갈 수 있을까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전략적인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를 보고 선택을 했고요. 하나벤처스의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리즈 뭐 D2까지 갔을 때도 돈을 넣을 수 있을 만한 돈이 많은데 그거를 중점적으로 놓고 이 선택적인 면에서는 우리 대표님들도 되게 부러워하시고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했고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김현우 대표님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기억력이 좀 특이하셔가지고 서울대 기술기술 교육에 투자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창업을 했고, 그리고 원래 의료인이기도 했고 연구자였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타입입니다.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창업을 할 때 5년 내지 10년 정도의 그 파이낸셜 로드맵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창업을 했어요. 언제쯤이면은 우리가 시드 투자를 받고 또 언제쯤이면 프리-A, 그 다음에 A 이렇게 가.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어떤 가치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완결되고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었을 때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창업을 했었을 때 한일이 내에서는 서로 투자를 이제 하겠다고. 왜냐하면 한일이 안에서는 이런 형태의 스타트업이나 기업의 그 출발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거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학술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진 가치가 일단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한일기가 항상 가지고 있는 약간 아쉬움이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은 국립대에게 소외받았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국립대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원래 제 전공이 모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에 그냥 연락을 했고 다른 곳에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쪽 만나서 말씀드리고 마침 그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쪽에서도 바이오 쪽 그리고 특히 전통의학이라는 게 서울대 안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그게 진행이 됐고요. 사실 또 한 가지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드맵 중에서 저희는 팁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팁스의 운영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대 기술지주가 그래서 투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투자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돈을 대준대 라는 생각으로 그런 기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끔씩은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을 하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한 돈은 독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그리고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어요. 근데 시작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큰 자금에 큰 투자에게 좀 유혹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얼마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이 돈이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회사가 발전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사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여러 측면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세우고 만나는 게 나중에 있을 위험성을 줄이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제 자금 조달까지. 예. 방금 팁스 얘기하셨을 때 생각이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초기 창업할 때 그 처음에는 사실 투자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저희는 정적 창업 경진대회랑 그다음에 디캠펜스라는 디데이 통해서 그 첫 투자자들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알려지고 그리고 더 저희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후에 각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좀 더 저희가 선택했던 방식으로 선명한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희도 이 카이스트 선수를 볼 때 팁스가 되는가 그리고 초기 기업을 고육해본 경험이 있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까지도 고민하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고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지시고 이러신 것 같아요. 서울대 기술제주 쪽에 투자를 받으실 때 혹시 언제인가요? 그 당시가? 21년 9월에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좀 비공개가 돼 있어서 네. 금액 얼마나 투자를 받으시나요? 금액은 비공개는 아닌데요. 보통 시드 투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2억 원을 조금 넘는 금액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게 이제 팀원분들도 한의사 출신이신 거고 그러면은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럴 때 이제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런웨이라고 하잖아요. 런웨이가 얼마 정도 남아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하고 그 마켓에 들어갔었을 때는 저희는 운이 좋아서겠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컴팩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해에 BP가 넘었어요. 그냥 바로 수익이 나는 회사였는데 그대로 가겠다면은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한의학 시장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했었을 때부터 우리는 글로벌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였고 첫 해 이후에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그러면 글로벌 사이트로 확장을 하고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해외 면허 제도와 해외에 있는 많은 그 의료인들과의 허브를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생각으로 인원이 늘었죠. 그러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의료인이면서도 바이링구얼 저희 회사가 가능한 언어가 영어는 저는 못하지만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페르시아어, 네, 중국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구사하는 분들이 다 한의사들이에요. 엄청 연봉이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의료인에게 드릴 수 있는 연봉을 드릴 수 없거든요. 스타트업이 열심히 꼬셨죠. 정말 비전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 이런 것들로 많이 설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런웨이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좀 확장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해서 지금 런웨이는 1년 반 정도 남은 상태이고 그래서 프리에이 투자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럴 때 인건비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승찬 대표님은 청창사를 참여를 하셨었고 유도희 대표님은 예비창업 패키지 아시죠? 생애체 조 패키지 참여를 하시면서 이제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텐데 이 사업화 지원금을 활용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신 케이스잖아요. 그러면은 이승찬 대표님의 경우에는 청창사를 이제 참여를 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에 좋았던 점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청년창업 사업위원회에서 받았던 돈이 다 합치면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순이익으로 8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전에 제가 했던 영역에서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온전히 개발 비용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하면서 조금은 그냥 단기 돈 버는 거보다는 좀 기술 개발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이 보면 저희가 초기 청창사를 입교를 할 때 지금 챗봇을 개발을 초기에 목표로 했습니다. 이 챗봇을 통해서 자유 대응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대체 공출 영상 AI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또 IoT 상품이나 이런 것도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그런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연구결과 대입도까지 이런 걸 설명이 돼서 올해도 또 좀 엉뚱한 걸 많이 좀 해볼 여유가 그래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세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을 되게 많이 참여를 하시고 도전을 많이 아까도 이제 수학에 있었을 때 검사했을 때 다음에 떨어지면 좀 스타운다고 하셨는데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걸 참여해 보셨나요? 사실 다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 만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누적 투자금이랑 정부 지원 사업을 합해서 30억 이상의 자금을 조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커머스 플랫폼 개발에는 이제 중급 이상 좀 엄청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원래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저는 이제 전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직접 소재 커머스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이제 사업을 뛰어드니까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 것 같다는 예상이 사업 초기부터 딱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곧바로 이제 살아남는
모든 것을 목표로 정부 지원 사업을 정말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안정성의 면에 있어서 자연적인 면들을 계속 챙기면서 가셨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학교에 있을 때 창업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학교에 말 그대로 그런 안정성을 담보해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기숙사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사무실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학교 내에 이제 학식이 엄청나게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저희 학교는 용돈도 좋습니다. 네, 뭐 그런 제도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딱 몸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진짜 이제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투자금과 정부 지원사 기회를 좀 열심히 세우면서 버텨내는 걸로 저희는 지금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지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총창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진짜 청년들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몸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어서 정부 지원 사업의 기초적인 지원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었을 때 창업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유도희 대표님은 생애 최초 패키지 어디 기관에서 받으셨어요? 대구 청주경제시설터. 이 패키지도 제가 알고 있을 때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한 2년, 3년 전에 생긴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 사업은 아마 올해 처음. 올해 처음이에요? 네네. 네. 이 사업 참여하면서 지금 이제 어느 부분은 중간쯤 왔잖아요.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와 지금 많이 좀 변화가 있나요? 사업 아이템. 네. 지원할 때가 3월 중순 말,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중순이니까 한 3달쯤 지났는데, 그때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개발이 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 언어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한 게 이제 안산시 청소년재단이랑 해서 실제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나가서 선생님 해가지고 아이들 코딩 교육 받고 있었는데,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영어 코딩보다 한글 코딩이 더 쉽고 재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조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체험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이렇게 좀 실제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 이 정부 지원 사업이 이제 창업을 시작하기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투자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창업하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대한민국이. 물론 미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그럴 텐데, 이 정부 지원금에 대한 금액은 매년 커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도 창업을 희망하시면 정부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앞에 계신 대표님들께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아니면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혹시 있고. 저는 이제 금융계 쪽에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사업 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학 쪽이신 것 같아요. 원래 좀 지금 하신 분들이 전산이 컴퓨터로 같이 해주고 정비라서, 오히려 저는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거를 저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는 그 트렌드와 ICT를 다 결합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저도 이 금융계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챗봇이나 챗GPT에 나와서 그런 거 연관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막막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직접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쪽을. 근데 이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크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돼서 그런 업체 선정을 하는 노하우라든지 정말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승찬 대표님 혹시 연구원이셔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많은 업체를 선정을 해본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회사에서 하는 업무는 광학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컴퓨터 쪽이고 사실 저는 프로그래밍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제가 프로그래밍 해보고는 그 시어 외워본 분들 할 건데 샵 인클루드 5.h 이거만 기억나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정작하다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서버 개발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키오스크 하드웨어에 대한 그 연결하는 거고 API 연동을 해야 되고 SDK 연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구성품들을 다 연결해야 되는 것들인데 처음에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냥 직접 공부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서버 터졌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게 개발자들이 좀 붙어서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엔 제가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전혀 관심 안 갖고 그냥 빨리 해결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표자만큼 그 조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그래서 그만큼의 뛰어난 사람들을 나를 아예 분신처럼 할 수 있는 CTO를 영입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적어도 제 경험은 아직 그 정도까지 막 이렇게 글로벌 수준의 CTO를 영입하고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계속 직접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을 할 때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상대한테 좀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인 건지 아니면 조금은 모른다는 게 틈새가 보이면 바로 좀 이거를 속된 편으로 장난을 좀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틈새가 보였을 때는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좀 업체나 선정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전상전능이긴 하지만 챗GPT에 대해서 이제 아는 수준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사실 저는 학부생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전상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좀 도움이 됐던 거는 그 관점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좀 더 쉬운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를 사회에서 있는 문제를 명료하게 정의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엔 계속해서 유저한테 접근하고 그 유저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다른 레퍼런스를 정말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목표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뒷단계의 전문 인력 면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전문적인 틀 내에서 매칭을 해주는 지원 사업들은 디자인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오늘 특정한 업체 풀 신뢰를 통과한 업체들 풀 내에서만 매칭해주는 사업들도 있고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시니어 인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향내 연구실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게 매칭을 해주는 지원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전문성의 면에서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없으시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들의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혹시 비전도 있으면 비전을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이제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유도희 대표님부터. 일단 저는 이제 MVP를 만들었고 이제 출시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실시를 해서 실제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좀 이 한글 코딩도 조금 더 고도화를 시켜가지고 좀 아이들에게 잘 코딩을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학교에다 출시를 해서 학교에다가 좀 판매를 좀 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코딩 공부용은 사실 얼마 안 들어요. 애들이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만드는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안에서 코딩을 좀 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초중학생이지만 노인분들이 대상일 수도 있고요. 한글 코딩이니까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김수현 대표님.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뭐 커머스를 만드는 기술을 플랫폼 만드는 데만 쓰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젊은 세대들이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지속가능한 소비가 조금 더 친근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 기반의 커머스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비디오 기반의 인식을 통해서 냉동 냉장 사용 제품을 한 박스 내에 패킹할 수 있는 친환경 패킹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 내에 적용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잘 알려지는 것이 아마 다음 스텝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유저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저희 걸 기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계속해서 제시하는 게 저희 다음 꿈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이제 10년 뒤에도 나에서 빨리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 네, 이승찬 대표님. 네. 저희 작년에 4만 명 쓰던 게 올해 30만이 좀 넘어갔는데 5년 내에 1000만 한번 달성이 되려고 합니다. 그 과정 굉장히 명쾌한데요. 그리고 연령대는 저희가 초기 시작을 스타트업을 했기 때문에 주요 연령층이 20, 20대에서 30대 여기가 주요 타깃이었는데요. 세라생명에서 납품하다 보면 5, 60대 걱정이고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 납품 계획에는 그 서울 복지센터에 납품을 하는데 연령층이 이제 7, 80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면 0세부터 그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쓸 수 있는 저희 서비스로 영역을 좀 확장하는 거를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출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기술도 마찬가지로 저희 목적은 그냥 1000만 달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우 대표님. 네, 저희 회사의 목표, 전 세계 전통회원과 비슷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려먹는 풀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기후가 다르니까. 하지만 무언가를 아플 때 다이어물을 먹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뾰족한 걸로 몸을 찌른다는 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전통의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주류 의학처럼 미국에서 출발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쭉 펼쳐지는 형태가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전 세계에 파편화되어 있는 채로 남아있고 이 파편화되어서 그 지역에서만 잘 하고 있는 이 전통의학이 분명히 서로 소통을 하고 지식을 나누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그게 인류의 건강 관련된 문제에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목표는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 전통의학자들이 각자의 컨텐츠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글로벌리 가동시키는 게 목표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태국의 전통의학을 우리나라 회사가, 일본의 전통의학을 미국의 친구자가 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강남시청홍보센터 센터장님께서 마무리 인사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창업 인사이트 행사를 기획하면서 작년에는 주최 기관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이 혜택을 받아서 창업하신 분들이 나오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올해는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을 초대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10대 고등학생, 20대 대학생, 30대 직장인, 40대 전문의 이렇게 초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을 초대할까 또 그 다음 문제를 하다가 제가 아는 외분을 섭외를 하게 됐어요. 우리 유도희 학생은 제가 이제 꿈꾸는 장학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의 이사로 있는데 우리 장학재단에서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유도희 학생이 그 돈을 받아서 자기의 꿈을 꾸게 되었고 또 우리 장학생 후배들을 대상으로 테드 강의를 했는데 오늘에 있는 이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해서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이 창업을 돕고 저희 센터에서도 좀 돕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도희 학생을 섭외를 하게 됐고요. 또 우리 김수영 대표님께서는 카이스트 창업, 청년창업 지주의 대표님께서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래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밥터뷰라고 밥을 먹으면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가치 소비 시장에서 이 젊은 분이 3번이나 카이스트 출신이면서 대학
쓰이면서 3번이나 창업을 해가면서 이 3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여성분 이런 분하고 인터뷰를 하기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번에 좀 이 자리에 나와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승찬 대표는 작년 창업사관학교에 제가 코치였어요. 여기는 입교생이었고 제가 이제 같이 7개월 동안을 생활했는데 너무 이 친구의 생각이라든가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 센터에 있는 여러 이제 시설들을 우리 이승찬 대표가 다 설치했고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현재 건물의 입구에서 들어와서 몇 분이 왔다 갔는지도 우리 여기서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 AI 기술로 해가지고 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방문자들 체크하게 있고 또 우리 그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예약 시스템 우리 여기 있는 전체 예약 시스템을 이승찬 대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우리 김현우 대표님은 제가 한방병원에 총괄 대표로 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모임에 가서 만났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 픽스타운에 우리 강남구청의 일자리 정책과장님하고 유튜브 촬영하러 갔는데 거기 입주 기업을 모셨는데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방병원의 병원장이면 적어도 3억 5억의 연봉이 이렇게 보장돼 있는데 아니 그걸 내려놓고 왜 이렇게 창업을 하셨냐 이 얘기를 따로 또 만나고 발표를 풀었어요. 근데 저는 이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대학원까지 서울대에서 전공하신 다음에 경희대학교에 다시 가셔가지고 그 경희대학에서 공부를 학부부터 공부하셔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고 대학 교수가 돼서 이제 한의학을 가르치다가 본인이 이제는 창업을 하신 다음에 경희대학에 다시 가서 가르치는데 지금은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시더라고요. 한의학이고. 근데 이게 아직 한의학의 과학화가 법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한국에서는 교육 사업으로서 수익화를 시키시면서 해외에서 지금 해외는 이게 많이 원격 진료라든가 이게 많이 자유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이제 해외 시장을 내통하려고 하는데 저도 한방병원에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네 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다 바쁘신 분들인데 오늘 초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마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창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창업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